나는 왜 칭찬하고 비판하고 꾸짖는가? 제가 카렌 암스트롱 이분을 굉장히 존경하는 분입니다. 카렌 암스트롱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수녀원에서 젊은 시절 있다가 거기에 환속한 이후에 계속 그 문필가로서 세계적인 이름을 날렸죠. 그래서 자기가 60대 된 해에 자기 자서전을 발표합니다. 마음의 진보라는 그 The Spiral Staircase인가 아마 영어로는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카렌 암스트롱 자서전 마음의 진보라는 말로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507페이지서부터 509페이지까지 그 사이에 제가 그걸 쭉 읽다가 밑줄을 쳤어요. 여기에 제가 여기다 놓고 늘 보는데 여기 놓고 이 책입니다. 제가 왜 자서전이나 전기문학을 좋아하느냐 하면 전기문학, 평전이나 또는 전기, 자서전 이런 것들을 좋아하냐면 그 사람이 어떤 영양 요소를 얼마만큼 어느 순간에 어떻게 발휘했는지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런 영양 요소를 이만큼 발휘했구나 이때. 그러니까 어떤 영양 요소가 얼마만큼 발휘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인사조직론 컨설턴트로서는 아주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꼭 이런 자서전, 전기문학을 꼭 읽도록 합니다. 근데 저도 그게 취미가 들었어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의 자서전을, 과학자들 자서전, 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거를 쭉 보고 학습을 합니다.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하죠. 언젠가 나는 이런 자서전을 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자서전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자서전을 쓸 만한 인물은 못 되고요. 나는 이것을 목회의 한 형식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 사람 워낙 세계적인 인물이 돼서 곳곳에 가서 이제 강연하고 그러잖아요. 유엔에 가서도 초청을 받아서 강의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강의와 집필과 그런 걸 했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제 80이 되신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 80이 된 거죠. 그래서 자기의 이런 활동을 나는 이것을 목회의 한 형식이라고 생각한다. 2001년 9월 이 참사는 계시였다. 이 참사 9.11 테러 사건입니다. 늘 거기 있었지만 우리가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했던 사실, 곧 세상은 하나라는 현실을 일깨워 주었다. 오늘 팔레스타인의 가자나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지는 일의 불똥이 내일 뉴욕이나 런던으로 튀는 법이다. 선진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대로 자기들만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 그들이 그렇게 계속 그렇게 살아갈 경우 빼앗기고 밀려났다는 느낌을 가진 사람들은 끔찍한 모습으로 그들 앞에 나타날 것이다. 그렇죠. 자기들만 호의호식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있어요. 그리고 이사벨라 버드 비숍 여사가 말했던 바로 그 흡혈귀들이죠. 무의도식하는 사람. 불로소득으로 무의도식하는 이런 자들이 흡혈귀로 우리나라를 망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테러의 만행은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일이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업은 인생에서 늘 힘을 쓴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카르마가 있는 거예요. 그 업은 인생에서 늘 힘을 쓴다. 오늘날 다른 사람을 괴롭힌 사람들은 바로 그 업을 자기 생애에 받게 된다는 거죠.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행동은 과거에 우리가 했던 행동의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결과일 때가 맞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결국 이전에 우리가 했던 행동이 결과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나의 이 강의 시리즈도 목회의 한 형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이 강의를 듣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나는 왜 칭찬하고 비판하고 꾸짖는가? 어떤 사람을 칭찬하는가 나는? 고위공직자가 사회적 성취가 크면 클수록 나는 그 사람을 칭찬합니다. 비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비전, 목적, 방향도 없이 자기 직무의 성과 책임을 완수하지 않을 때 나는 그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비판하는 근거는 다 있죠. 나는 그리고 꾸짖습니다. 비판하면서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나는 비판할 때는 그냥 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된다. 왜 이것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비판합니다. 아주 강력히 비판하죠. 그리고 꾸짖습니다. 이런 나쁜 놈들. 비판하면서 대안을 제시했죠. 그랬는데도 계속된 잘못을 저지를 때 나는 꾸짖습니다. 칭찬한 사람들은, 나한테 칭찬받은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보다 더 많이 있어요. 특히 이재명, 추미애, 김용민이죠. 이재명은 다 알죠. 이재명은 성남시장서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그것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온 사람이잖아요. 칭찬으로만 부족하죠. 지금까지 했던 일만으로도 칭찬하는 것은 부족합니다. 단군 일에 이렇게 높은 성취를 이룩한 사람이 있는가? 사회적 성취를. 물론 인간이니까 부족함이 많죠. 그 자잘한 내가 얘기하는 트리비얼 매니, 잡다한 여러 가지 잘못을 가지고 그거 가지고 시비를 붙는 멍청한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너무 많다는 거야. 큰 걸 못 봐. 진짜 중요한 걸 못 보고 이 먼지털이 같은 걸 보고서 그걸 가지고 시비를 붙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아직도 많다는 거야, 지금. 추미애는 내가 왜 그러냐? 추미애는 당 대표 시절에 큰 일을 했어요. 2016년에서부터 18년까지.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당 대표를 맡으면서 박근혜 정부를 탄핵했습니다. 그리고 탄핵 분위기가 놀자 박근혜는 그 기무사령관을 통해서 뭘 해요? 다시 계엄령을 선포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죠. 그것을 미리 얘기함으로써 예봉을 찌른 거예요. 추미애를 믿었기 때문에 누군가 거기다가 제보했죠. 추미애가 공개해버리는 바람에 그 조현천이라는 놈은 그때 기무사령관 하던 놈이 아니라고 그래봤자 소용이 없는 거죠. 수사가 중지됐는데 정권이 바뀌면 반드시 조현천은 그렇게 한 행위와 다시 실패했던 미수에 그쳤던 간에 그렇게 한 행위는 범죄로 남아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것을 그 범죄를 다시 옛날에 갖다 되돌려 놨다가 해서 그 범죄가 사라지지 않아요. 정상은 참작될 수 있죠.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추미애 공헌은 역사에 남을 공헌을 한 겁니다. 뭐냐? 문재인이 등신짓을 했다는 것을 낱낱이 밝혀줬다는 거예요. 문재인이 무슨 짓을 저질렀다는 것을. 문재인은 민주주의자가 아니라 반민주적 행동을 했다는 사실을 추미애가 밝혀냈다는 거예요. 추미애가 옳았다는 거죠. 그것은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은 그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별게 아닌 게 아니야. 그때는 다 문재인이 세상이었거든. 감히 문재인에 저항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세상을 만들어 놨었어요. 그런데 추미애는 그것에 저항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에 따르면서도 뭔가 잘못된 것을 눈에 봐. 아무도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던 시절에 잘못됐음을 명확하게 짚어준 거예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로부터 퇴출됐죠. 그렇게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했다고 퇴출된 겁니다. 그것을 낱낱이 밝혀줬죠. 아직도 더 할 얘기가 있지만 뭐 아직 못한 이야기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만 무슨 얘기를 앞으로 더 할지 모르겠어요. 장할이라는 책이 바로 그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때 실명은 다 빼고 그 소설로 썼지만 그걸 읽어보면 누가 누구라는 걸 다 알 수 있게 써놨어요. 김용민 의원,
내가 칭찬하는 사람이죠. 뒤로 밀지 않고 자기가 뭘 해야 되는 사람, 변호사 출신으로서,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변호했던 사람으로서 우리 사회를 올바로 고치기 위해서는 어떤 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그것을 초선 의원 시절에도 어떻게든지 그것을 하려고 애를 썼던 그것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때 그렇게 했으면 지금 이 꼴이 나지 않습니다. 그때 김용민 의원이 주장했던 법 왜곡죄, 사건 조작죄, 공소시효 배제, 이것을 했으면 지금 이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김용민이 그거 하자는 대로만 했으면 나라가 평안해졌을 거예요. 윤석열이 이런 짓을 못합니다. 한동훈이 이런 짓을 못해요. 그런데 친문 세력이 그걸 못하게 막았다고. 180석을 가지고도. 때가 아니라는 둥, 역풍을 불지 모른다는 둥, 이런 개수작을 했던 놈들이 다 친문 세력이란 말이야. 내가 그래서 칭찬하는 겁니다. 이 밖에도 더 있어요. 앞으로 칭찬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놈들을 비판하느냐? 비전, 목적, 방향도 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성과 책임을 완수하지 않은 놈들, 바로 윤석열, 한동훈, 윤핵관, 이런 놈들. 문희임, 노조, 문재인, 이낙연, 임종석, 노영민, 조국, 이런 놈들 내가 비판합니다. 내 비판하면서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대안을 제시한다고. 대안 제시도 없이 비판하면 그것은 뭐가 되죠? 그건 뭐가 됩니까? 그건 욕하는 거예요, 그냥. 비난하는 거죠. 나는 항상 대안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 그렇게 한 것이 잘못이라고 비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꾸짖어요. 어떤 놈들을 꾸짖느냐? 바로 아까 얘기했던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는 놈들. 윤석열, 한동훈, 윤핵관, 문희임, 노조. 대안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동영상을 봤든 못 봤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스스로 반성할 수 있어야 되잖아. 반성은커녕 계속 잘못된 일을 저지르고 있어요. 이런 놈들은 가차없이 꾸짖습니다. 이 나쁜 놈들. 나는 왜 칭찬하고 비판하고 꾸짖는가? 신약성서에 디도서라고 있습니다. 끄트머리에 아주 짧은 편지인데요. 이거 사도 바울이 디도라는 자신의 동역자지만 자신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아주 짤막한 2장으로 되어 있는 짤막한 편지입니다. 그 중에 1장 11절에서 13절까지만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그레데인 중의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채우는 게으름뱅이라고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기서는 디도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그레데인은 뭡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기원전 약 6세기이죠. 기원전 6세기 2600년 전에 그 크레테에서, 크레타 섬 있잖아요. 크레타 섬. 그 그리스 밑에 크레타 섬이죠. 그 크레타 섬 출신의 선지자가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라는 것은 에피메니데스를 말한다고 합니다. 이 에피메니데스는 당시 히랍 세계에 7현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7명의 철학자가 있었는데, 유명한 철학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 크레테 섬에서 그 활동했던 크레테인 출신인데, 그 에피메니데스라는 이게 그 철학 책에 나오면 에피메니데스에 대한 얘기가 그 서양 철학사의 큰 책들을 보면 에피메니데스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이제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500~600년 전에 있었던 그 히랍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그 크레타 섬에 있었던 철학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그 크레타의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다. 이게 거짓말쟁이 역설이라는 건데, 자, 그들은 항상 거짓말을 해. 그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에피메니데스가. 그러니까 이 증언이 참되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라는 것은 그 유대인들이 쓰는 그 기본적인 율법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에 따르는 그 율법서, 그 정경으로 알려져 있는 그거 말고도 외경이니 위경이니 그런 잡다한 것들이 많아요. 거기 이제 허탄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유대인들이 떠드는 허탄한 이야기와 유대인들이 믿는 그런 거 다 하지 못하게 하고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라. 이런 이야기에 충고를 하죠. 디도한테. 그런데 에피메니데스의 이 역설은 거짓말의 역설이죠.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건 항상 거짓말이야. 근데 항상 거짓말 했다면 그 거짓말 했다는 것이 참이라면 그 거짓말, 그게 계속 도는 거 아니야. 그지? 거짓말인데, 거짓말이 참이라는 거 아니야. 그 참인데 그게 거짓말이야. 역설이죠. 그 철학자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바로 그 거짓말쟁이의 그 역설이라는 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여기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크레테 사람들도 악한 짐승이 아니에요. 거짓말쟁이가 아니에요.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가 아니란 말입니다. 왜냐? 예전에는 오늘날과 같은 지적 수준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냥 이 디도에게 그 목회 서신을 보내는 거죠. 그렇게 하지면 안 된다. 좀 가르치기 위해서 디도에게 그런 편지를 쓴 건데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래서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인간은 악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을 악마화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착한 심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어린아이들부터. 그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 있어요. 정재준 선생, 소장님의 성경 말씀 이야기하시니 원로 목사님이 성경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어렸을 때 배운 거는 그 주일학교에서 성경 말씀, 그리고 나이 들어서는 청년들까지 다 가르치고 그랬으니까 그 버릇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제 얘기는 인간을 악마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꾸짖되 그 사람을 악마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악마처럼 생각하면 안 되느냐? 인간은 악마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왜 그럼 악마적 행동을 하느냐, 사람들이? 그것은 그렇게 행동하도록 하는 환경 조건이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악마화하지 말라고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이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어떤 인간도 악마일 수가 없다는 거. 다만 악마적 행동을 하게끔 만드는 환경 조건이 있을 뿐이라는 거. 윤석열이나 김건희라 할지라도 악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윤석열과 김건희가 저렇게 행동하게끔 하는 우리 환경 조건을 이미 만들어 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와 시스템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내가 강조하는 겁니다. 그 구조와 시스템은 누가 만듭니까?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그 악마적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처단하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등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국도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제도론을 전공했다는 놈이 문제의 핵심이 뭔지를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비판하는 겁니다. 인간은 악마가 될 수가 없어요. 악마적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행동을 하냐? 그런 환경 조건을 만들어줬거든. 누가? 그동안에 이 독재자들과 지금 이 초부자들, 기득권층이 다 그걸 가지고 있었던 거야. 문재인이 이미 기득권 세력으로 올라간 거야. 친문 세력이 전부.
586들이. 그래서 구조화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데 그걸 안 바꾸고 있었던 거야, 이놈들이. 그래서 내가 꾸짖고 있는 거라고. 너희들은 뭘 하고 있었느냐, 지금까지. 윤석열과 김건희가 그딴 짓을 하도록 내버려둔 놈들이 누구냐는 거야. 문재인 노조 이놈들 아닌가? 국가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를 전혀 모르는 새끼들이 앉아가지고 있어빌리티만 만들어 놓은 거야. 이벤트만 했던 거야. 이거에 대한 반대적인 증거가 있으면 가져와 봐. 나는 그냥 비판하지 않아요. 나는 처음에 만나면 그 사람을 좋게 봅니다. 왜? 사람은 선한 거거든. 선하게 태어났어요. 이 위대한 칸트의 철학, 위대한 토마스 아퀴나스의 철학, 인간은 위대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우리 조선 왕조에서 가르쳤던 조선 성리학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선하게 태어났어. 근데 조선은 구조화 시스템을 만드는 법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그것을 도덕적으로 강요했을 뿐이죠. 그래서 독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문명이 발전하지 않은 거죠. 그렇지만 서양인들은 그 기독교적인 유대 기독교적인 전통을 따라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뭐가 일어난 겁니까? 이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을 확 바꾸고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구조화 시스템을 바꾼 거죠. 그게 뭐야? 리포메이션이야. 개혁한 거예요. 구조화 시스템이 서양에서 바뀌니까 세계가 바뀌기 시작한 거죠. 인간은 구조화 시스템의 구속을 받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구조화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배운 건 이거예요. 우리에게 맞는 구조화 시스템은 뭔가? 더 이상 윤석열, 문재인, 박근혜, 이재명 같은 인간이 더 이상 정치를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구조화 시스템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것이 이 강의의 목적이에요. 이 강의 시리즈를 그래서 계속 들으셔야 됩니다. 1시간만 들어가지고는 뭐가 뭔지 몰라요. 왜? 이런 걸 처음 듣잖아. 그러니까 무슨 헛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정재준 선생, 문희임노조는 우천시 계획, 폭설시 계획, 정전시 계획 같은 게 없고 이재미 망하기만을 바랬죠. 맞습니다. 근데 그래서 힘드는 거예요. 이제 골프 커넥티드님, 네. 경제학도 그렇지만 인사 조직은 현장의 판단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너무 이론을 맹신하면 안 됩니다. 네.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은 합의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를 합의에 이르는 거예요. 내가 독일 경영학을 공부했다고 해서 독일에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자고 주장하는 사람인 줄 알고 계시는 모양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맞는 합의된 이론이 뭐냐? 그래서 내 이론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와 다른 게 있으면 나는 너무 좋죠. 이론 업데이트 할 수 있으니까. 이 이론이 낡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미친놈이라고 그러는 거야. 왜냐? 이론은 낡은 이론이 없어.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그 시장에서 그것이 이론의 시장에서 그것이 받아들여지면 그것은 살아있는 거야. 근데 이 이론이 한 번도 우리나라에서 가르쳐 본 적이 없어. 그래서 내가 지금 가르치고 있고 이것을 우리가 이런 이론을 제기했으니까 이 이론의 맹점이나 뭐 다른 게 있으면 얘기를 하면 돼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얘기하면 됩니다. 참 답답해요. 학교가 정답만 가르치기 때문에 아이들이 내가
내가 가르치는 이 강의가 정답이다. 근데 정답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우리 현실이 안 맞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답답한 거야. 나는 정답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토론을 하자. 이렇게 하는 게 좋은지, 정말 좋은지 토론을 하자는 거야. 얘기해보자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제안하는 거야. 그래서 생각이 필요한 거예요. 생각하자는 거지. 배우고 생각해봐. 인간은 악마가 아니다. 왜 악마가 아니냐? 환경 조건에 구속받아서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유나 석유 게이트는 뭐 이미 신문에 다 나왔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요. 이거 엉터리입니다. 한마디로 해서. 엉터리예요. 업무 처리가 엉망진창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원희룡이 양평 고속도로에 와서 변명하는 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엉망진창입니다. 이게 원희룡 수준에서 커버하려고 그러는데 원희룡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 반드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가 할 일은 이런 국정조사를 하는 거고 이 큰 이벤트가 터진 거잖아요. 이런 게이트는 사실은 국회가 법을 입법해서 통과시켜서 사회의 구조와 시스템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구조와 시스템에서 무엇이 잘못 나가고 있는지를 감독하고 감시하는 것이 국회에서도 아주 중요한 임무예요.